이곳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두 명의 프랑스 여자가 지하철역 계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는데요. 대체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의상 디자인이고 회사에서는 MD 업무를 맡고 있어요. 프랑스의 유급 휴가 기간이 유럽 내에서 가장 길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보통 5주의 기간이 법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답니다. 특히 8월은 프랑스 전체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으로의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유행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늘 접하게 되는데 요즘 아시아 쪽 게시물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침 같은 팀 동료인 노아도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대륙 스케일이 궁금해서 중국에 가보고 싶었고 노아는 K뷰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중국과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두 나라 모두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부터 두 나라는 저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사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두 나라를 여행해보니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던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작은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솔직히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공산국가이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불리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인구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을 뿐, 인프라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조금은 걱정을 했던 것도 맞아요. 저희 회사가 파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박물관이나 문화공간에 단체 관광을 온 중국인들은 꽤나 시끄럽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노아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규모는 말할 것도 없이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모던하더라고요. 현대적이고 화려한 조명에 최첨단 시설들이 갖춰져서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두바이로 여행을 갔었는데 두바이 공항도 정말 크고 멋스러웠거든요. 중국에서 중동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노아도 지금까지 가본 공항 중에 손에 꼽힐 만큼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저희는 시내로 가기 위해서 공항 철도를 이용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깨끗했고 길을 찾아가야 하는 유도선이 잘 만들어져 있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답니다. 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인상이었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LED 조명까지 화려하게 빛나고 있으니 파리 지하철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지하철역 내부도 매우 쾌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시내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저희에게 시련이 닥쳐왔답니다. 영어로 제대로 표기된 안내문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중국어 투성이에 그나마 있는 영어 표지판도 중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소리내서 읽는 방식의 표지판이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도 제법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겨우 승강장을 찾아 도착했어요. 진짜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영무원에게 물어봤는데 번역 어플이 없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일본인 기자의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듣는 영상이 유행을 했었는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중국 특유의 성조가 있어서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노아랑 머리를 맞대고 유추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국어가 아닌 탓에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들도 기본적인 말들이었거든요. 보통은 간단한 영어 안내문이라던가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나요?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지하철에 간신히 올라탄 뒤 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뒤쪽으로 마구 밀려났어요.
노아와 저는 서로 떨어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손을 몸에 아주 가깝게 붙여야만 겨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전쟁 중 피난 가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어찌저찌 좌석에 앉게 된 후에야 지하철 내부 이곳 저곳을 볼 여유가 생겼는데, 먹다 남은 빵,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음료 스캔, 과자 부스러기 등 정체 모를 냄새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화려한 외관에 비해 청결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정말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좌석에 맨발을 올리고 앉은 사람, 식사하듯이 입을 쩍쩍 벌리며 음식을 먹는 사람 등 공공장소의 에티켓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다른 나라 지하철도 러시아어 때는 미어터지게 붐비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개인의 공간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몸을 부딪히는 걸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와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거리 풍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길가 곳곳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걸 치우는 사람은 없고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마셨던 음료수 컵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곳에나 마구 버리고 다니고요.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죠. 공중 화장실은 더욱 놀라웠는데요. 화장실 문이 반쪽밖에 없는 곳도 있었고 변기가 막혀 있거나 휴지로 가득 차 있는 곳도 많았어요. 악취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 화장실의 문은 잠금 장치가 모두 고장이 나 있는 걸까요? 다들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가서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줄을 서 있어도 새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언어가 전혀 통하질 않으니 억울함이 표현이 안 되고 부당함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질서 의식 부재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어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시민 의식도 높을 거라고 생각한 제 착각이었죠. 중국에 도착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노아는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하나를 시키기 위해 번역 앱을 늘 켜고 다녀야 할 만큼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었고 길거리 혹은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례할 정도로 중국어로만 소통을 하려고 했고 실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깨끗해 보이는 거리에서도 지린내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요. 서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길거리에서도 어깨를 치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제가 익숙하게 지내던 파리, 뉴욕과 같은 대도시와 겉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의식이 결여된 대도시의 모습은 저를 더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노아와 저는 예정보다 일찍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사라진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중국에서의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경험은 저희를 방어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마음도 약간은 지친 상태였어요. 한국의 공항은 쾌적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화려한 느낌은 없었지만 단정했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이 좋은 인상이 얼마나 갈까 우려했지만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도로와 인도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신호등을 지키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보니 마음이 편해지기까지 했다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해를 피할 수 있게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번호와 노선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모두 영어 표지판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타야 할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노약자 혹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쉽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저상형 버스가 운행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큰 캐리어를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저희가 적당한 곳에 자리 잡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버스 기사님의 배려에 크게 감동했고요. 다음 날은 지하철을 타고 관광지로 가야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 박물관에 들어간 것 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닥과 벽면 모두 마치 갤러리에 온 듯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좌석이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었고 에어컨이 잘 가동되어 쾌적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혼잡하고 불결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되어서 마치 고급 열차에 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에선 승객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안내 표시가 있음에도 담배를 피우기까지 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 내에서는 그런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모든 역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보아도 복잡한 몇몇 주요 역에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한국이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 좋아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아와 저는 환승을 하기 위해 3호선의 어떤 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는 길을 따라 빵집과 떡집, 꽃집, 옷집 등등이 있었어요. 너무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를 풍기는 빵집 앞에 서서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쪽에서 노아가 검은 깨가 박힌 동그란 빵을 들고 왔어요. 저는 크로와상 같이 생겼는데 와플 기계로 누른 것 같은 빵을 골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먹은 건 크로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빵이었다고 해요. 과일이나 시럽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아가 고른 건 단팥이 들어간 빵이었는데 생크림이 곁들여져 있어 굉장히 크리미하고 달아서 맛있었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상점에서 파는 빵이었는데도 맛이 아주 좋아서 기억에 남아요. 크림이 들어간 단팥빵은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프랑스에 돌아와서 찾아봤는데 파는 곳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곳에 파는 곳이 있다면 매일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을 맛있게 나눠 먹은 뒤 조금 걸어가다가 역사 내 도서관과 작은 공연장도 발견했어요. 이런 세심한 문화 공간을 보면서 승객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음악을 켜놓고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싸은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어디에도 눈에 띄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지하철 시설도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가장 배워야 할 건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범절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옆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악몽과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하철이 한국에서는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멋진 공간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안전과 쾌적함 속에서 교양 있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선진국다운 광경이었죠.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제 저희가 겪은 일들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노아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잠시 강남구청역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노아가 쓰러지면서 저도 함께 넘어졌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 분들이 재빠르게 신고를 해주셨고 역무원 분들이 즉시 응급 조치를 해주셨어요. 노아에게 약을 챙겨주시고 휠체어에 태워 역사 안쪽에 있는 병원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셨고 신속하게 저희를 진료해 주셨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바로 조치를 받았고 노아는 빈혈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 온 것 같다며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고 노아는 병원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세계 어느 지하철역에도 강남구청역같이 약국과 병원을 모두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해요. 덕분에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노아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역사 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초기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제가 목격한 일 덕분에 지하철역 안에 있는 병원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이렇게 승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최첨단 인프라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이 돋보이는 거죠. 한국은 이런 시설들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요? 한국에서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특히 더 좋았던 부분은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 불고기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중국에서는 특유의 향신료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많았었거든요.
음식 재료도 정말 특이한 게 많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먹은 음식은 대부분 입맛에 맞았어요.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중 냉동 삼겹살이 정말 맛있었어요. 얇은 고기를 앞뒤로 살짝 구워 양념된 파채와 함께 먹는데 둘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와사비와 함께 먹는 것도 특이했어요. 김치와 콩나물을 구워서 함께 먹으니 감칠맛이 더 돌더라고요. 특히 김치는 아삭아삭한 식감에 자극적이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매운 음식들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도전하지는 못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첫 경험을 하고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출국하면서 20인치 캐리어에 불닭볶음면을 가득 채워왔던 기억이 납니다. 명동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먹느라 저녁을 예약해둔 식당에 가지 못할 정도로 배가 부르기도 했어요. 길거리 음식으로 랍스타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달달한 맛의 호떡은 입천장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사 먹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즐거움으로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한국 여행으로 배웠으니까요. 저와 노아에게 한국은 짧은 중국 여행의 경험치로 인해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미지의 국가였어요. 한국에서 높은 시민의식과 잘 갖추어진 인프라, 그리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다음번 휴가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서울을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다음번 방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추억하고 있을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서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